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은 어떤 디자이너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한 설문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MBTI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성격을 알아내듯이 디자인의 유형을 한번 알아내는 사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맥락이 어색하더라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 URI는요, 요 영상 밑에 그 내용에 넣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영상 끝나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디자이너로서 탐색할 프로세스, 철학, 회사 및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던 무엇이 당신을 택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가장 잘 협력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재미지만 이 짧은 퀴즈가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디자이너인지를 한번 알면서 실제 회사나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디자이너들을 한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트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마인드를 선호하시나요? 라고 돼 있죠. 어, 마인드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좋은 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작, 마무리. 시작할 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 내고 그렇죠. 피치 우승, 수상. 아무래도 뭐 어떤 이런 것보다 수상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손으로 하는 것, 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 아무래도 둘 다 있는데 일단은 그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손으로 하는 건 그 다음. 그 다음에 도시 탐험, 산을 오르다. 어, 저는 도시 탐험도 좋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다음 좀 더 좋은 거는 산을 오르다.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공간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자연에 산에 올라갈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완료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든지 가능한 상태를 뭐 열어두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완료하는 것보다 일단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다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돼 있죠. 음, 구름의 머리. 이게 좀 표현이 한글 번역이 어색한 것 같은데 구름의 머리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적인 거. 땅의 발. 이건 좀 현실적인 것 같죠. 이 둘 중에서는 일단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니까 뭔가 아직까지 구름 속에서 상상하는 걸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획하는 걸, 뭔가 아이디어 발산하는 걸 좋아할 것 같고, 현실적인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왼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하는 거, 말하는 거. 저는 아무래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고, 큰 아이디어,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저는 아무래도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나 큰 아이디어 중에 큰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큰 뭔가 매크로한 윤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간행. 아무래도 간행이라고 하면 원칙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원칙이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성향이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향 설정 여행을 가다. 일단 여행을 가다.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자유롭고 아무래도 방향을 설정해 버리면 딱 결론이 나버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좀 전 러프하게 여행 가는 걸 선호하는 그런 걸 더 선호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일을 가장 잘합니까? 어, 저는 앉아 있을 때 일을 잘합니다. 기립. 뭔가 일어서서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앉아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작업장, 탁상 조사. 아마 책상 앞에서 뭐 하는 것보다 직접 작업장이나 아니면 진짜 할 때는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작업장을 선택할게요. 그 동료 평가나 디자인 크리티컬 중에 동료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선생님의 크리틱 또는 다른 사람의 크리틱 이런 좀 냉정한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료 평가는 아무래도 조금 어떤 감성적이거나 좀 좋은 말만 많이 해줄 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걸 선택할게요. 헤드폰과 주크박스. 아무래도 좀 집중할 때는 헤드폰 쓰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하우스 파티나 좋은 책. 뭐 하우스 파티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좋은 책을 보는 게 일단 빨리 좋게 일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내린 선택은 무엇이 영향을 줍니까?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영향을 받는 거겠죠. 사업 계획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우리는 느낀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뭔가 느낌이 그래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느낌이 있을 때 뭔가 선택에 영향을 주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그걸 하더라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더라도 결국 사람의 선택은 감성에 영향을 미친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이유, 사람들이 하는 일.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듣는 게 저도 같은 일을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술과 과학. 물론 과학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런 뭔가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감성적이거나 멋있거나 시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꿈꾸는 현실 점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점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선택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결과 보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람 감시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끊없이 궁금해하고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공감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하는지 알아낸 다음 그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여러 사람들 좀 관찰해서 그거를 필요한 것들 좀 긁어내주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행 같아요. 그래서 주요 특성은 많은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걸 좋아한다. 당신 작업은 최종 디자인을 알려준다. 당신 종종 혼자 일하기를 원한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결정은 경험이나 직감 기반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저는 좀 직감을 좀 선호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을 멈추고 결정을 내릴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생각하고 바로 이제 해야 될 경우 그게 진짜 생각이 다 좋아졌는지 미리 점검하고 직접 실행하라는 이런 질문 같아요. 또 사람들이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했는가, 좀 더 많은 리서치와 그런 걸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하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거나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당신의 디자인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거를 한번 해보라고 어드바이스를 주네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사이트는 마지막에 이런 설문이 끝나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유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 내 유형과 알맞는 책들도 소개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뭐 혼란을 이해하는 방법, How to make sense of any mess라고 해서 혼란 속에서도 어떤 감각적인 어떤 센스를 찾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 같고 이런 책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성의 법칙. 아무래도 이 추천된 책들이 뭔가 사람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 영향을 준 책들이 많이 추천되는데 이 책은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존 마이다의 어떤 단순함의 법칙이라는 책이죠. 이런 책들은 디자이너로서 사고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알려주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나의 유형이 딱 나오면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읽을 거리가 많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다양한 유형 중에 저는 예전에 또 이런 유형도 봤는데 프로토타입이라는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어떤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유일한 방법은 간단한 버전을 만들어 사용해 보는 것뿐이다. 그래서 직접 생각하기보다 이런 타입들은 생각보다는 직접 뭔가 만들어서 행하는 거를 해야지 좀 의심이 사라지는 걸 유형의 디자이너겠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가라는 유형은 조금 더 어떤 결과에 대한 느낌을 얻는 다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되면 뭐 추가는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표현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빌더 이것도 재미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때 중요한 것은 작은 세부 사항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초반에 질문에서 좀 디테일보다도 큰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를 선호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디테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브랜드 빌더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느 하나가 좋다라기보단 이런 다양한 유형 중에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거를 택하면 되겠죠. 공상가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유형을 얻게 되면 또 그 유형과 조금 뭔가 반대되는 유형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사람 감시자니까 아마 뭐 팀장이나 아니면 디렉터나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고 반대되는 팀 플레이어랑 좀 뭔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라는 어떤 유형들을 소개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재미삼아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뭐 내 SNS 자기 SNS 올려서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들의 어떤 퀴즈를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디자이너인지, 내가 어떤 방식 사고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